제가 주변에서 이제 들은 팁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신축은 절대 네. 들어가지 마라. 또 5년 이상 된 빌라를 들어가라. 근데 이게 사실 네. 신축이라고 해서 반드시 위험하고 아니라고 해서 또 안전하다고 보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네. 왜냐면 안녕하십니까, 아이비토마토 노재욱 기자입니다. 네,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부동산 법률 상식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른바 빌라왕 사태로 시끄러웠습니다. 빌라왕의 이제 그 사기 수법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빌라왕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수백 채, 수십 채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임대차 종료가 되는 시점에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이 또 여러 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전세 사기 관련해서 대표적인 수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단순히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근데 이 경우 문제가 뭐냐면 사실 시세에 거의 육박하는 전세값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른바 깡통전세라고 부르죠. 그래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빌라왕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해서 종부세 중과나 이런 게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부세는 사실 당해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있더라도 그 이후에 만약에 당해세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보다 우선순위로 배당이 되거든요. 경매에 넘어가면. 근데 이 빌라왕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래서 체납세액이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이게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당해세 제외하고 나면 그러면 임차인들이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잔금일에 임대차 보증금 지급하는 잔금일에 아예 그냥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거죠. 소유자를 바꿔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 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 받고 나서 잠적해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사실도 잘 알 수가 없고, 이제 임대차 보증금 돌려받으려고 연락을 취해보면 연락이 안 되는 거죠. 네, 그제서야 이제 임대차 보증금 돌려받기 어렵겠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그런 수법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도 이런 빌라왕 같은 사기가 만연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기로도 세모녀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만큼 원래 전세 사기가 많은데 이제야 좀 크게 또 사회적으로 불거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평소에 전세 사기 관련해서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지. 네, 실제로 이제 전세 사기라고 부를 만한 것들은 이제 단순히 봤을 때 깡통 전세라던가 이제 전세금 그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 보증금 돌려주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은 꾸준히 있어 왔는데 지금 최근에 주택 경기가 엄청 좋다가 그래서 전세값도 굉장히 올라갔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굉장히 주택 경기가 나빠지면서 전월세 거래량 자체가 없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거의 이제 그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 그 갭 투자라고 하죠. 이런 것들 통해서 거의 0원에 가까운 무자본 갭 투자도 막 할 수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택 수를 막 늘렸는데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지고 전월세 거래가 안 되니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임대차 보증금을 줘야 그 돈으로 돌려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주택 경기가 하락함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더 커지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이른바 전세 사기 대책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핵심은 오는 5월부터 이제 허그 전세 보증금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이제 낮추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최근에 나온 한 분석에 따르면 이제 빌라 공시가격이 평균 10% 하락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빌라 세입자가 66%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세 채 중 두 채나 되는 건데요. 이런 정부의 전세 사기 대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일단은 웬만한 전세 사기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입법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네. 빠르게 신속하게 돼야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구제가 될 텐데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네. 좀 늦어지고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기존에는 그 시세 100%까지도 가능했는데 90%로 이제 줄이는 거죠.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자기가 이제 그 위험한 임대차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경제적인 부담을 질 수 있다라는 거를 또 인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더 책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네.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장점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실 것 같고 이제 뭐 시세나 뭐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플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좀 마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대부분 이 전세 사기 피해가 되는 거는 대출이 좀 수월하게 되는 2, 3억대 빌라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시세가 얼마인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 주변에 거래가 돼야 시세를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신축 빌라 같은 건 지금 막 지어진 거라서 네. 동일한 매물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객관화해서 객관화된 지표로 이제 어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네.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정부 전세 사기 대책이 뭐 빌라왕 같은 이런 사태를 네. 좀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 뭐 실효적인 도움이 될까요? 근데 사실은 네. 전세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거는 네네. 구조적으로 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네. 그래서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내가 이제 보험으로 나중에 변제를 받는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그 비율이 한 20%대밖에 되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전세 사기 문제가 계속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니까 임차인들도 보증보험이나 뭐 이런 제도들을 좀 확인해서 가입하게 되고 이런 비중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그러면 혹시라도 못 돌려받더라도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제도들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같은 것들을 좀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활용하시는 경우에도 이제 공인중개사가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해주긴 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 체납세액이라던가 뭐 근저당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 임차인이 뭐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임차인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정도는 좀 확인을 요청을 하시거나 직접 해보시거나 그럴 필요가 있겠죠. 네. 지금 이미 약간 이제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팁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다음 질문이 이제 딱 그거였거든요. 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이제 꿀팁을 여쭤보려고 네. 했는데 요즘에 이제 당장 저만 해도 그렇고 네. 저도 지금 월세로 살고 있고 이제 네. 전세를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에 들어가기가 무섭다. 네. 뭐 이런 친구들도 많고 저조차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이제 현실적인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네. 몇 가지만 짚어주신다면. 뭐 일단은 뭐 전세금을 줄이고 반전세 형태로 가신다거나 그것도 방법이 되겠죠. 지금 금리가 또 상당히 높다 보니까 뭐 전세자금 대출과 월세, 뭐 반전세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비교하셔서 아무래도 이제 보증금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그래도 조금 이제 그 방지가 되겠다라는 점이 있고 네. 계약하실 때 소유자나 이런 것들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소유자가 가끔 신탁회사로 돼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계약 당사자가 나오시는 분은 누구냐면 이 신탁회사에 신탁하신 분, 그러니까 실소유자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그분이랑 하시면 안 돼요. 계약을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으시거나 신탁회사랑 하셔야 되는 건데 네. 이 실소유자랑 계약을 하셔서 나중에 이제 임대차 보증금 못 돌려받고 이런 사례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례 중에 잔금일에 임대인을 바꾸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그 특이하게 좀 작성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임대인이 바뀌면 바로 이제 통지를 해준다거나.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 그 사람이 바뀐 임대인이 자력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전 임대인한테 임대차 보증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 이제 임대인이 바뀌는 걸 보통 모르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그걸 특이하게
명시를 하신다거나 또 이제 잔금일에 한번 뭐 그 부동산 등기부 떼보시고 네. 그리고 잔금한 이후에 또 떼보시고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임대인을 좀 수시로 확인해 보시는 그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좀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네. 보험 가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사고율이 좀 높은 집일 수 있겠다라는 걸 좀 인식을 하셔야 되고 보험에 가입하시면 아무래도 사고 발생했을 때 보증금 다 반환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보험 회사로부터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빌라왕 사태 같은 경우에도 일부 세입자들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시간은 걸리더라도 돌려받을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근데 이제 보증보험도 가입 안 하셨다 이렇게 되면 좀 어려워지는 거죠. 네. 또 이제 제가 주변에서 이제 들은 팁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신축은 절대 네.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더라도 5년 정도, 5년 이상 된 빌라를 들어가라. 이렇게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된 뭐 그런 빌라를 고르라고 하던데 뭐 빌라를 전세 들어가기 좋은 빌라를 고르기 위한 팁 같은 것도 혹시 뭐 따로 있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 네. 신축이라고 해서 반드시 위험하고 아니라고 해서 또 안전하다고 보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네. 왜냐면 아파트에 비해서 빌라는 사실 시장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물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그 몇 년간은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빌라 투자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됐었죠. 근데 이제 보통은 아파트에 비해서 좀 황금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결국에 그 집을 경매해서 받으셔야 되는데 어차피 경매에서 낙찰가가 낮게 이제 책정이 되는 건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신축이든 아니든. 다만 이제 신축은 전세가가 비싸겠죠.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신축 구축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시세 형성이 좀 약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진 빌라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죠.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도 뭐 어플을 만든다거나 네. 뭐 감정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거나 그런 네. 제도들을 내놓는 거죠. 네. 이제 미리 뭐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토부에서 이제 어플을 내놨습니다. 안심전세 앱이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고 이제 7월에 또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어플을 통해서 임차인이 입주희망 주택의 시세와 그다음에 이제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또 핵심인데 이 어플이 실효성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좀 보시는지. 근데 일단은 객관적인 시세 파악을 좀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활용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반드시 이제 시세라고 볼 수 있느냐, 좀 객관적인 자료들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가격 통제 수단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이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발표하다 보면 사실 이 정도로 또 시세로 형성된다라고 네. 시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일부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다만 이제 시세라는 게 뭐 어플이나 이런 데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그 감정가라던가 뭐 거래 사례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차인들이 좀 쉽게 볼 수 있게 하는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네. 네. 네, 오늘 김예린 변호사 모시고 전세 사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이 영상 꼼꼼히 반복해서 보시고 전세 사기 당하는 일 절대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예린 변호사, 저는 아이비토마토 노재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